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유로나 엔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는 달러 가치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통화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환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부분의 선진국 우리나라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경기가 좋지 못하다 시장이 이걸 반영하는 건데요. 특히 제조업 관련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50을 밑돌면서 생각보다 경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것이죠. 지난주 주식시장을 보면요. 그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중국 주가는 약 3%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러시아 국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미국 주가도 지난주에는 유럽 주가와 더불어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FOMC 통화정책 회의가 28일, 29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에 우리나라 6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이걸 보고 경기를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6월 메르스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지표 그렇게 좋지 않게 발표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제조업 재고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제조업 재고가 그동안 높아가지고 제조업 생산을 줄였습니다만은 과연 재고가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선행지수 상승세가 계속될지 이거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엇보다도 관심사는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에 116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결정 요인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요. 제가 VI 모델, 좀 통계적인 모델입니다만은 이 모델을 설정하고 분산 분해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미 달러 지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미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은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원화 환율 변동의 약 60% 혹은 50% 정도를 미 달러 지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미 금리 차가 우리나라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경상수지나 엔달러 환율은 생각보다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달러 지수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미 연준에서 미 달러 지수를 주요국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작성하고요. 선진국 통화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 통화 지수를 작성하는데요. 2011년 8월 달에 미 달러 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머징 마켓 통화를 포함한 주요 지수는 무려 달러 가치가 2011년 8월 이후 최근까지 22%는 올랐습니다. 이 달러 가치 상승이 원화 가치 하락을 유도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경제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2분기 후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그때 GDP를 100이라 했을 때 올 1분기 미국 GDP는 109입니다. 일본이 100, 유로존은 99로 2008년 2분기보다 유로존 GDP는 무려 1%나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GDP는 9% 증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에 불과하도 주가는 너무 경기에 비해서는 좀 빨리 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통화 정책을 보면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5.25%인 연방기금금리를 0에서 0.25%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QE, 소위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본원 통화를 3조 달러 이상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3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주가가 경기를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로 미국 주가를 평가해 보면은 지난 6월 말 현재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약 22% 정도 앞서갑니다.
이렇게 주가가 앞서갔던 것은 2000년 초 IT 거품 붕괴가 있었죠. 그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저금리 7년 넘게 0% 금리를 유지했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요. 근데 작년 10월부터 양적완을 종료하면서 미국 주가가 고공권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경기에 지나치게 앞서가는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일반적인 견해는 금리 인상하면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주장이 강합니다만은 저는 미국 금리 인상 시점 전에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소비 심리 위축되고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9%입니다만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한미 금리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으면은 우리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지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게 이론인데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이와 원달러 환율은 상관계수가 0.63으로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거는 이론하고 전혀 다른 결론인데요. 최근에 한미 금리 차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8년 한때 2.5%포인트였었는데요. 최근에 거의 0.0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차가 과거보다는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으로 미국계 자금은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에 지난 올해 거는 6월 말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계 자금은 2013년을 정점으로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자금이 꾸준히 우리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도 우리 금리에 중국계 자금 때문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엔달러 환율이죠. 엔화 가치가 최근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25엔까지 올랐었죠. 그동안 엔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요. 2007년에 엔달러 환율이 122엔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돈을 많이 풀었죠.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보다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2011년 초에는 거의 77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를 보니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부터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돈을 훨씬 더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77엔에서 최근에 125엔 안팎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이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수출 제품 일본과 경쟁 관계가 깊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최근에 올수록 상관관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본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130엔까지는 일시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거기까지 가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25엔을 넘자 일본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 환율, 엔화 가치가 실질 실효 환율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엔화 가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오르기 힘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화 가치도 추가적으로 여기서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경상수지죠. 우리나라 경상수지 정말 큰 폭으로 흑자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894억 달러 났고요. 올해는 거의 1000억 달러에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상수지 흑자는 결국 우리 시장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 오를 수밖에 없죠. 원화 가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대폭의 GDP 6%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과거처럼 떨어지지 않은 것은 경상수지 흑자 이상으로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돈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892억 달러였는데요. 금융계정 적자는 904억 달러였습니다. 금융계정 적자 나가는 걸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자산 수익률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 쪽에서 증권 투자 쪽으로 외국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돈보다 금융계정 적자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환율의 경상수지가 가보다 영향을 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흑자가 나는 것은 오나같이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4월 달에 미 재무부에서 의회에 환율 보고서를 제출했죠.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6% 너무 많다. 이거는 거꾸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환율이 1068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미 재무부나 IMF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높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 저평가를 계속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나는 한 금융계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환율이 작년보다는 높습니다. 작년에 원달러 평균이 1,053원이었는데요. 뭐 현재 수준이라면 원달러 환율이 월 평균이 1,120원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은 사실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환율이 올라가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내수보다는 제조업의 수출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줍니다. 여기 표는 환율이 50원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한번 살펴본 건데요. 모델을 통한 겁니다.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은 약 7개월 이후부터는 제조업 생산을 꾸준히 상승시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경기 보면은 서비스업은 다소 회복됐습니다만은 수출이 부정하면서 제조업 생산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이런 환율 효과를 보면은 올 하반기 후반 내년에는 제조업 생산도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환율은 주가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림에 원달러 환율 추이와 코스피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원달러 환율은 역축으로 축을 좀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주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했을 때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을 기대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식을 산 것이죠. 최근에 보면은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팔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여러 가지 요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 단기적으로 조금 중기적으로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율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겠다. 분명히 이를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 기대하면서 조만간 외국이 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167원대까지 올라가지고 3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그 중에 미 달러 지수, 한미 금리 차, 엔달러 환율, 우리나라 경상수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미 달러 가치가 환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에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를 보면서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금리 인상 전후에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소비심이 위축되면서 아마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 금리 차는 이미 축소됐고요. 엔화 가치가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폭의 경상수지 환율 상승 요인입니다만은 금융계정 적자로 과거보다 영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IMF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는 너무 많습니다.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 역시 원화 가치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조만간 원화 가치가 정점에 도달하고 다시 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